이슈페타시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찬이고요. 자, 이슈페타시스가 유상증자가 사실상 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 유상증자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고요. 자, 이슈페타시스의 지금 유일한 재료 뭡니까? PCB 기판에 대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제휴 회사 인수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PCB 기판 앞으로 운영을 안 할 거냐, 아니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거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추가돼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땡땡땡땡, 이건 이슈페타시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마지막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로서 이슈페타시스는 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그럴 만한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선은 지난 15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자, 이런 공시가 나왔었죠. 유상증자 발행 일정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성절에는 1월 20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이런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정정이 됐어요, 이게. 자, 근데 기한이 적혀있지 않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냉정하게 지금을 봤을 때는 무기한 연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소액주주랑 이슈페타시스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와주니까 금감원에 대해서는 이슈페타시스의 유상증자를 막아주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무기한 연기와 동시에 철회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슈페타시스는 4번 정도 이렇게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게 사실상 금감원에 의해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슈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철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찌됐건 이렇게 유상증자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도 알 수밖에 없어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기업적인 이미지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의 주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철회가 된 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자, 현재로서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빠르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도 다시 한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블랙일 같은 경우가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악재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요,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슈페타시스가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도 주가 상승이 안 나오는 시즌이에요, 지금. 자, 근데 이런 출시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하루빠르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결과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근데 이 결과라는 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이슈페타시스 이 결과라는 거랑 맞물리게 되면서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자면요, 삼성전자 HBM 공급 기회가 커졌나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러한 내용은 삼성전자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요. 블랙웰 지연, 메모리 기업 타격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HBM 개선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벌을 수 있다라는 호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반기 내에 삼성 HBM 공급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 HBM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페타시스 PCB 기판 또한 마찬가지로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블랙웰 출시 지연이라는 게 이슈페타시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칩 블랙웰에 대한 이 빅테크들이 주문 지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할 기회가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어요. 블랙웰에 탑재하고 있는 이 5세대 HBM3 12단의 공급 시기 자체가 조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 엔비디아 퀄 테스트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못한 삼성전자가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흐름
이슈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벌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호재가 이슈페타시스에 적용이 돼가지고 작년에 HUN3 때는 이슈페타시스가 2배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만큼 이슈페타시스한테도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엔비디아 RTX 신제품 여기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어요. 삼성 SK GDDR7도 탑재될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앞서 지난 6일에 젠스랑 CEO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PC용 그래픽카드 RTX 50 시리즈의 GDDR7 메모리 성능을 소개하면서 마이크론의 초당 1.8TB의 대역폭을 갖춘 GDDR7이 탑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엔비디아 저전력 AI 칩 삼성 SK LPDDR 여기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건 그래픽카드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GPU에 대한 전력을 받쳐줄 만한 그런 메인보드가 필요하고요. 다른 부품도 필요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슈페타시스 PCB 기판으로서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끌어올려준다는 거는 거기에 받쳐줄 메인보드가 필요하다는 것. 즉 PCB 기판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상향돼가지고 그런 메인보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GPU RTX 50 시리즈가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슈페타시스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LPDDR은 일반 램 대비해가지고 전력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D램이에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등 해가지고 IT 기기에서 수요가 높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품을 향후 노트북이나 개인용 PC에도 적용이 될 방침이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러한 기술력을 향후 PC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제슨 시리즈의 신규 제품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제슨은 엔비디아가 로보틱스 및 엣지 컴퓨팅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개발했던 이런 제품군이죠. 토르의 경우 최대 800테라 플러스 여기에 대한 AI 처리 성능과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블랙에를 탑재한다라고 하면서 이 제슨 시리즈가 LPDDR을 채용해온 만큼 토르 역시 최첨단 LPDDR 제품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이 제슨 시리즈 토르에다가 블랙에를 탑재해가지고 이 800테라플러스라는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의 부품적인 영역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GB10 슈퍼칩은 엔비디아가 대만 수요 펠립스 미디어텍과 개발했었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에 착용이 되고 있어요. 자, 프로젝트 디지트는 오늘 5월 달에 출시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딱 4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4개월이면 이슈페타시스가 지금 유상증자에 대해서 빠르게 결과를 노출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지금의 시점에 이슈페타시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라인대를 지지해주면서 횡보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슈페타시스에 대해서 지금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우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인수금융도 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확보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라인대에서 급락이 나왔었던 게 사실상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제이오 회사를 인수하는 거 알겠는데 왜 우리 돈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냐? 게다가 PCB 기판 관련 업체도 아니고 2차 전지 기업인데 왜 그걸 인수하려고 하냐? 이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쵸? 자, 하지만 지금 사실상 유상증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인수금융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슈페타시스 걸고 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이오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이 PCB 기판 이러한 재료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굳이 이 PCB 기판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2차전지 사업을 확대할까요, 여러분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슈페타시스가 PCB 기판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진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2차전지라는 기업을 공략해보는 거지 이 PCB 기판 놓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지만 지금 이슈페타시스가 소액주주 그동안 이 소통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악덕 기업이라고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슈페타시스 우리 주주님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자사주 매각한 다음에 소각을 해주는 게 이슈페타시스나 우리 주주한테나 양방향성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횡보가 나와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슈페타시스 유상증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철회에 가까운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슈페타시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오라는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인수금융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제2호 회사 인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이슈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쵸? 엔비디아랑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라인대에서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이슈페타시스가 상승이 나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악덕 기업은 맞지만 재료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슈페타시스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당연히 이 라인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상승이 나와줬을 때 PCB 기판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랑 좋은 흐름을 타가지고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당연히 고점에서 이러한 재료들이 소멸이 되기 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페타시스 여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라고 고점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자, 이렇게 제가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이 바닥대에서 횡보 구간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형성 중에 있을 때 이 이탈하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까? HBM3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슈페타시스가 이 당시 약 2배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 HBM이라는 게 시리즈별로 나오기 때문에 HBM3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 HBM4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HBM4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5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HBM3가 끝날 때 시점에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유튜버에다가 도배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이거 고점이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 찍어 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올라간다라고만 도배하면은 제가 매도 사인 드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매도 사인 영상으로 찍어드렸다, 팔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 사인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좀 애매하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게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갈 바에는 이번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사님한테 매도 사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이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가격, 그 평단가가 어딘지도 한번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저한테 이수라고 문자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돈 달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요청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컨셉이 뭐예요?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영상에서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세력들을 알아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드려요. 지금 시점에서 세력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슈페타시스의 무슨 세력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슈페타시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뭡니까? 재료입니다. 재료.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력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재료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시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과연 세력들이 안 들어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가장 수익을 보기 쉬운 구간이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지금 구간, 이 횡보 구간의 아랫부분 꼭 이런 바닥을 잡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놓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거나 신규 진입 노리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수익이라는 걸 극대화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슈페타시스가 악덕 기업인 만큼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자면은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지금과의 흐름, 엔비디아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지 이슈페타시스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땡땡땡땡이란 게 뭔지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종가 베팅이라는 건데요. 자, 뭐냐면요, 이게 종가에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루에 3종목씩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와서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0%에서 15%에 대한 수익을 실현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지난 17일에 여러분들한테 현대임스 그리고 동원금속 JNTC라는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결코 아무 종목이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료가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에 다음날에 여기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우선 현대임스라는 종목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한테 보시다시피 1월 17일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때 종가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18,810원대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긴 했어요. 자, 그래도 18%까지 장대 양봉 나온 모습이고요. 7%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15%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선 기자재 수혜 및 조선주 수혜를 기대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동원금속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긴 했었지만 19%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 그리고 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10%에서 15%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오전에 매도하셔야 이러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 계약 및 이재명 대선 수혜를 기대받고 있는 종목으로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NTC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힘이 있어요. 16%, 11%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5%에 대한 수익을 실현해 드렸다. 누구한테?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AMD, 인텔, 드로드컴 유리기판 사업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단기적인 상승,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10%에서 15% 수익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밖에 못 먹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종목을 3가지 드리고 있죠, 하루에.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30%에서 45%에 대한 수익을 실현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려면은 10%에서 15%에 대한 수익, 이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3종목씩 말씀드리지만 예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이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3종목에 대해서 10%의 수익을 본다라고 쳤을 때 일주일에 5일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달에 4주입니다, 4주. 자, 그렇다면은 한 달에 20일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20일 동안 10%에 대한 수익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200%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텔레그램 링크 받아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보신 바와 같이 링크를 받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받아가세요.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 010-8218-4022 여기다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종가 베팅의 줄임말로 종배라고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선착순 100명까지는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는 종목명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종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 강산이 찐 구독자님들, 그분들한테만 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단순하게 종배라고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페타시스의 매도 포인트 싹 다 보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종배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이슈페타시스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지 마시고 반드시 종배라고만 문자 보내주셔야 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저 강산이는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슈페타시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슈페타시스 제가 영상을 설명드리다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주신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